예, 그러면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와 관련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주요 이슈들부터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아키우스 캐피탈이 마진콜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 300억 달러의 이제 블록딜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증시에서도 어떤 금융 섹터에 대한 당연히 불안감이 좀 높아지기도 했었는데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력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공매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사실 아주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융시장의 이 블랙스완 이펙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참 오묘해도 이렇게 오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하방 압력은 계속 있어왔죠. 그러니까 8% 성장하겠다고 하던 거를 이제 리커창 총리가 알아서 6%로 기어 다운을 해서 5단 기어를 3단 기어로 확 낮추고 그리고 이제 성장을 둔화시키겠다는 어떤 일종의 뭐 스몰 테이퍼링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서 야 이건 뭐 중국 경제가 이제는 좀 속도 조절을 본격적으로 하나보다 하는 우려감이 생기니까 사실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반응했죠. 그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반독점 이슈가 또 나왔죠. 그래서 마윈만 불려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는 마화통도 불려 들어가더라. 이래서 본격적인 어떤 특히 핀테크 분야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제 빌황이라는 이 헤지펀드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제 레버리지를 한 뭐 5배를 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마진콜이 나오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본인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물량들을 매도를 계속 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희생양이 된 것들이 바이두, 뭐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저는 기존에 바이두를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었는데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텐센트 계열사로서 뭐 텐센트 이중대 이런 전략에 의해서 좋게 보던 기업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10몇 % 시가총액 그냥 날아갔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다른 기업들은 몰라도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어제 보면은 이제 1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이게 뭐냐면 빌황이 이제 내리꽂게 만든 매도를 대량으로 쳐서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 자신들은 잉여 현금을 통해서 주가 보호 그리고 주주 보호 측면에서 회사의 잉여 자금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딱 내비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제 중국의 테크 기업들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이런 반독점 이슈나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나스닥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뭐 어떤 일정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회계적인 준칙에 따르지 않으면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런 엄포가 트럼프 정권 때 있었는데 바이든 정권 와서도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압박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긍정론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유는 사실은 GDP가 앞으로 6% 이상을 성장한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하반기 돼서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적을 이기긴 어렵다.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투자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중간에 이제 텐센트 뮤직의 자사주 매입 얘기도 해주셨지만 단위 자체가 다른 건 이제 우리 차이나TV 계속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1조 1,000억 원어치 자사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주가 방어도 해주면서 투자 의견도 그러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텐센트는 사실 컨텐츠가 한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핀테크가 3분의 1, 컨텐츠가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이제 SNS나 이런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3분의 1인데 그럼 컨텐츠 측면에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그야말로 그 컨텐츠 영역에서 게임, 음악, 그리고 뭐 소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음악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상장되어 있는 스포티파이도 좋게 봅니다. 동일한 입장에서.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로 편리하고 데이터로 즐겁고 데이터로 오래 사는 요 컨셉을 계속 저는 밀고 있는데 데이터로 즐거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음악을 안 들을 수 없어요. 네. 예, 뭐 운전하면서도 듣고 이동하면서 듣고 계속 더 고퀄러티의 음악을 더 즐기게 되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보시면 애플에서도 이렇게 막 프리미엄 헤드폰이 나오는데 잘 네. 팔리고 있습니다. 네. 얘기는 이 컨텐츠 생태계가 더 다변화되면서 더 고퀄러티 그리고 음악을 끊임없이 계속 듣게 되는 그런 청자들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스포티파이나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나 이 음원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설 뮤직이나 이런 다양한 이제 글로벌 컨텐츠 어떤 계약을 통해서 컨텐츠를 계속 빨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사실은 이 알리바바 계열의 샤미라는 이 음원 스트리밍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네.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사실 과거에는 좀 비등비등하다가 지금 텐센트가 압도적인 측면으로 올라가고 중국에서 카피라이트 저작권은 정부에서 보호한다고 잘 안 됐어요. 근데 텐센트 알리바바가 치열한 이 저작권 싸움을 하면서 사실 저작권 비즈니스가 되게 이렇게 투명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텐센트 측면에서 알리바바한테 이제 너네 저작권 제대로 사온 것도 아니잖아. 소송 걸어버리고 그래서 음원 다운시키고 아예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은 알리바바 계열의 그 샤미 플랫폼에 가면은 들을 만한 음악이 되게 없었습니다. 네. 예, 전멸을 시켜버렸고 그래서 텐센트가 그런 측면에서 공격적인 투자한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뭐 2년, 3년의 어떤 타임프레임에서 보면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어떤 비즈니스 성장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텐센트 뮤직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그리고 현재 사업성이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 빌리빌리의 홍콩 증시 상장에 대해서도 좀 의미 부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 바이든 정권에서 좀 이게 완화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닌 걸 이게 더 세지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앵커리지에서 막 지금 불 붙었죠. 예, 그래서 이게 불똥이 미국 상장되는 중국 기업들로 튀고 있으니까 네.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뭐 불안하겠죠. 그렇죠. 사람이면 불안할 수밖에 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과 그리고 어떤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런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발동되면서 작년에 뭐 진동상총도 이제 홍콩으로 나왔고 뭐 알리바바도 홍콩 2차 상장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약간 미드캡 정도 이제 뭐 100조, 200조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한 몇십 조 기업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이렇게 홍콩으로 2차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빌리빌리 CEO가 홍콩 상장 딱 기념식에서 발표를 했어요. 나스닥 상장돼 있다가 2차 상장 홍콩에 하니까 감회가 새롭다. 뭐냐면 미국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래도 유동성, 리퀴더티는 미국의 월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빌리 CEO의 그런 발언은 다소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매도 세력들한테 더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성장을 했거든요. 빌리빌리가 중국판 유튜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게임 퍼블리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Z세대에 깔맞춤되어 있는 이런 취향 저격 컨텐츠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이 회사가 올해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전히 미국 거래소의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홍콩 상장하면서 좀 대표이사가 약간 이슈가 될 만한 발언을 한 것들은 네. 다소 우려스러운 포인트라서 주목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리빌리의 홍콩 증시 상장과 관련돼서 주 이슈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차이나 TV 통해서 참 기업 분석들을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떤 특정 기업을 이렇게 분석하기보다 중국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언젠가는 한번 종합판이 좀 필요하긴 그래서 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카더라 하고 뭐 이제 난 다 투자하고 돈 많이 벌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게 그 척척하면 이제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안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샘플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뭐 예. 이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이 순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하면 이렇게 샘플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 구성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크게는 뭐 이제 중국의 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그리고 즐겁게 오래 살게 그거로 이제 보는데 한번 준비된 우리 이미지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는 텐센트가 있죠. 텐센트. 네. 그래서 텐센트는 홍콩에 상장돼 있고 0700인데 데이터 플랫폼, 게임, 핀테크 이 세 가지 영역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고 저는 이제 비중을 9로 잡은 거는 뭐냐면 이게 텐센트가 최소 구매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 금액을 맞추다 보면은 포트폴리오에 높은 비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다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텐센트가 뭐 내일 모레 망할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인프라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의 데이터 플랫폼의 인프라. 그리고 텐센트 이중대의 제일 앞단에 이제 선봉장이 누구냐 하면 메이트앤디엠핑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베팅이에요. 작년에도 많이 오르고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지만은 지금 어제 그저께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루머가 나온 거는 매출은 올라가는데 순손실은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뭐냐면 신규 영역에 지금 메이트앤디엠핑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신선 배송, 뭐 우리로 치면 마켓컬리 같은 신선 배송 분야에서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을 뭐 알리바바 계열하고 그리고 텐센트 안에서도 이중대끼리도 서로 또 피 튀기는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트앤디엠핑의 그런 어떤 실적의 마이너스 이런 부분이 보다는 매출 성장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냐 그리고 여행이나 이런 측면에선 반드시 올해 하반기에는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한 5% 정도 이렇게 이제 비중을 쭉 나눠서 가는 이유는 분산 투자를 해야지 특정 기업의 이제 이제 악재가 터졌을 때 이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호해야만이 오래 갈 수 있어요. 네. 이제 농사하듯이 이제 천천히 어떤 한 1년, 2년의 어떤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데 멘탈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성장성이 확실한 성장주라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 와중에서 뭐 영업이익이 줄어든다고 이제 털진 않고 쿠팡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더 열심히 의략샤샤 하자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되게 좋은 책이 나왔는데 제 책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블리츠 스케일링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성장에 왜 그렇게 이 유니콘 이 시대에 유니콘 기업들이 1등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막 미친 듯이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스마트폰 앱이잖아요. 모든 게 지금 앱 서비스예요. 저기 보면 다 앱 서비스입니다. 앱 서비스라고 하면은 앱을 여러분 뭐 음악이면 음악, 이커머스면 이커머스 한 앱을 경쟁 기업을 3개, 4개, 5개 깔지 않아요. 카카오를 쓰면 카카오만 쓰는 거고 검색을 하면 네이버를 쓰는 거고 영어 검색을 하면 구글을 쓰는 거고 음악을 하면 뭐 한국에선 멜론, 미국에선 스포티파이, 중국에선 텐센트 뮤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 킹 하나가 살아남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패스트 팔로우 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카테고리 킹이 그냥 90% 부가가치를 다 먹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1등이 되는 게 중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언급드린 저 회사들은 대부분 1등이에요. 메이트앤디엠핑 온디맨드 딜리버리 1등. 핀토토는 지금 전자상거래 측면에서 사용자 측면에서 알리바바를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숫자로 보면은 알리바바보다 핀토토가 더 압도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텐센트가 역시 이대주주고 진동상청은 이제 가전제품 유통에서 또 1등이고요. 따다넥서스는 배달 용역으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핀토토, 진동상청, 메이트앤디엠핑, 텐센트가 모두 배달이 필요해요. 그럼 길거리 바닥에서 이제 3분, 5분 안에 3km 이내에 배달을 담당하는 건 따다넥서스예요. 안전한 배팅이 될 수 있어서 이제 포트로 잡아놨고. 네, 대표님 잠시만요. 근데 저희가 이 코너 남은 시간이 글쎄요, 넉넉히 잡아도 4분에서 정말 맥스로 잡아도 5분인데 지금 방금 보여주신 그 포트폴리오 전략이 플랫폼 기업만 지금 하신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콘텐츠 기업, 바이오 헬스 기업도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빠르게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들만 좀 축축 추려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점프 뛰어서 가야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전에 잠깐 보셨지만 이제 샤오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샤오미 같은 경우 좀 의미 있는 게 이제 우리는 하드웨어 회사라고 보지만은 저는 IoT 플랫폼 허브라고 봐요. 이제 데이터가 그 뒷단에서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결국엔 데이터 회사지만 하드웨어를 이제 기반으로 간다. 그리고 니오 2항 이슈도 많지만은 저는 여전히 2%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매도 리포트와 상관없이 회사는 그대로 가더라. 예. 그래서 믿음을 한 번 더 가져주는 거고 니오 같은 경우 중국판 테슬라로 과거부터 말씀드렸고 네. 다음 장 한번 가보면 이제 바이오 헬스에 대한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예. 네. 보시면은 이제 우시 앱텍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바이오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이런 백신이나 신약들을 미국이 전략 물자로 안 주려고 합니다. 네. 중국하고 어떤 무역 전쟁에서 하나의 큰 칼로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그랬죠. 뭐 이렇게 10년 동안 한 검을 간다. 이게 뭐냐 이제 테크 네. 검이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제 임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예요. 예, 임상을 안 하면 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없으니까. 그럼 임상의 이 용역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업체 우시앱텍은 꾸준히 텐센트처럼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업계의 텐센트라고 보고요. 생산은 또 우시 바이오가 담당하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사한 회사인데 중국의 1등 회사입니다. 역시나 카테고리 킹. 그리고 중국판 셀트리온 뭐냐 하면 이노벤트 바이오가 되겠고 항암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쭉 파이프라인 갖고 개발하는 어떤 세계적인 항암제 신약 개발 회사가 베이진, 그 짜이럿 같은 회사가 있는데 과거 추이 보면 상당히 견조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판 테슬라는 한동안 얘기를 했죠. 저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를 했고. 근데 중국의 바이오 붐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뭐 모든 사람이 얘기하진 않아요. 그 얘기는 아직 뭐 붐업이 안 됐다는 얘기고 아직 과열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점점 더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데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근데 듣다 보니까 이 기업별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이해는 많이 가는데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보여준 샘플 포트폴리오에서 나온 기업들만 지금 20개가 넘잖아요. 네. 근데 비중 5% 계산해 봤더니 22개를 다 합쳐야 맞습니다. 100%가 되더라고요. 네. 한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 22개를 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한 30개, 40개 이렇게 포트폴리오 가져갈 때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관심 있는 기업들이 은근히 많아요. 많기는 한데. 예. 그래서 그 관심 갖는 기업들을 꾸준히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투자 근육을 키워주는 거지 한 종목만 바라보고 나는 테슬라야, 나는 뭐 카카오야 하고 그 종목에 자신의 금융 재산은 막 상당 부분 몰빵을 하게 되면은 잠을 못 잡니다.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중국 기업, 이제 미국 기업은 나스닥 홍콩 상장돼 있으면 낮 중 밤이라고 해서 낮에는 중국, 밤에는 맞아요. 미국 하면서 이제 24시간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해치게 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자고 투자하는 건데 불행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악순환이 돌아가는데 20몇 개 이제 종목에 투자를 해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야 개인이 그렇게 해서 돈 언제 벌래? 근데 저는 그렇게 계속 벌어왔고 기관에 있을 때나 대기업에 있을 때나 보면은 분산 투자의 원칙은 기관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시드가 1억이든 2억이든 이게 나중에 진짜 여러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10억이 됐을 때 100억이 됐을 때 똑같은 원칙으로 똑같은 폼으로 본인이 이 투자 구력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 원칙을 한순간에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애초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굴리더라도 기관처럼 자기가 마인드셋을 갖고 그렇게 장기적인 시간으로 한 1년, 2년, 3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농부 같은 마음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 장기적으로 꾸준한 투자 수익도 누리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별 비중이 거의 뭐 국민연금 포트랑 비슷해지겠네요. 나만의 ETF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막 뭐 세 종목, 네 종목에 집중을 하잖아요. 예. 진짜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잠이 안 와요. 그럼 겪어보신 분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락할 때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뭐 금리다, 뭐다 거시경제 이슈에 내가 투자의 가설을 다 깨버리고 예. 그냥 미리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1년에 한 3번, 4번 엄청난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를 다 놓치게 돼요. 알겠습니다. 어떤 중국 기업 내에서 분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샘플 포트폴리오까지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쫙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